우리 부산 지역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님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해 주시라고 믿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 소식인데요. 부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토부 업무보고 중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첨단 산업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과 도심 융합 뚝구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성장 축을 삼겠다, 네. 중심축을 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방향만 제시된 거고 내년부터 좀 계획들을 좀 채워나간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역을 놓고 거기다 방사형과 이제 순환망을 구축을 해서 광역도로로 이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중에 경남에서도 보게 되면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완공해서 개통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균형 성장 특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우선 집중 투자를 위한 SOC 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규제, 재정, 그다음에 세제 이걸 범부처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집합시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내용을 해서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을 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그 꼭 수도권 아니더라도 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특별법도 필요하니까 그 네. 법을 내년에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에서 뉴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노후화된 SOC 그 부분 파트들을 이제 안전관리를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인프라 분야에 중점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일단 10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면 생산 효과는 이제 2배, 2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고 네. 경제 성장률로 보면 약 0.76%의 성장률이 이제 기대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도에 계획을 마련해서 27년도에 빠르면 27년도부터 선도기관들을 이전시킨다 이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부터 지방 경쟁력 살리기가 국가의 미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속도감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일단 뭐 계획을 구체적으로 연도를 못 박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 이후에도 이게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2차 추가 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정부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이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한 좀 진부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이제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것이죠.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들이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발표를 해왔던 거니까 진짜 이번엔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님 사인하십시오. 그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기까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추진이 못 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밝힌 2027년도 선도 기간 이전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해수부 이전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청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 몇 개월 만에도 정부 부처도 옮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규모가 훨씬 적은 그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년 내에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국토부는 그 일단 내년에 리스트를 먼저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 대상 기간은 약 35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기간이 곧 이전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닌데 실제
1차 이전 때도 340곳 정도를 리스트를 만들었다가 실제 이전은 176곳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50곳 정도를 리스트를 작업을 한다고 하면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한다면 적정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얘기되는 건 한 200곳 정도 왔다 갔다 요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국토부의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단순히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찢어 놓는다고 지역이 발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일단 모아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직접 효과를 만들기 위한 이제 모으는 작업들도 네. 필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도 지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 가진 장점 이런 걸 고려해서 기관을 어디다가 보내는 게 이 기관이 가진 특성들을 지역의 경제 여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큰 기관 하나씩 일단 나눠놓고 네. 권역별로 나눠놓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작은 기관들을 파견하는 이런 형식이 되니까 사실 시너지가 별로 날 수가 없었던 구조가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보면 나주 혁신도시에 가면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나주 아마 가보신 분들 다 느끼실 텐데 이게 한전도시입니다. 한전도시. 근데 가보면 그냥 한전과 한전에 이제 딸려 있는 여러 부수기관들이 이제 쭉 건물들로 나눠 있다 보니 여기가 혁신도시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전의 한전도시. 도시인가? 네. 이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LH가 지금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주택토지공사가 왜 거기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만약 진주가 어떤 토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주변의 기업들이 같이 묶여져 있으면 시너지를 위해서 저기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해당 지역을 폄하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진주 혁신도시도 좋고 나주 혁신도시도 좋은데 거기를 가려 그러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돼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나눠 먹기식 이게 이전은 큰 이전 효과를 내지 못한다, 반감시킨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적절한 발언이 아니겠냐. 물론 실제 이렇게 될 거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각 지방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시 그런 게 아니라 그 권역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또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그러면 다른 인근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도시도 경쟁력이 있는데 또 거기에만 직접 시키냐 몰아주냐 이런 형태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권역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도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좀 모으는 이런 네. 작업들은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언급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정치권 입김이 있다. 그리고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뭐 공약들을 지자체장들이 또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각 정당들도 또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계획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굉장히 난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토부 관계자가 일부 기관들의 소재지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문구 하나를 못 바꾼 네. 거잖아요. 산업은행 관련돼 있는 그 법에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 네. 이 문구 하나를 못 바꿔서 네. 결국엔 이전이 안 됐던 그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공공기관 소재지가 이 법적으로 서울로 표시된 기관들이 보니까 한 3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의은행 이런 데고 나머지는 정관에 기록된 데는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관상 근데 정관은 어차피 이사에서 의결을 하면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대신 이 기관들은 국책은행들로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에서 본사 이전을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냥 이게 미사오구 같은 네. 느낌이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제은행의 지방 이전은 불가능한 거냐? 왜냐하면 이게 1차 기간 이전할 때도 얘기가 됐었고 네. 네. 특히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제 가능성이 그래서 살아있지 않나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새로운 국제은행 그게 동남권 투자은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봤을 때는 좀 쉽지가 않다. 다만 지금도 이제 국제은행 동남권 투자은행도 아니고 기능이 좀 축소된 동남투자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마 법을 바꾼다는 거를 하면 좋겠지만 네. 현실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방 경쟁력을 생각하면 국제은행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능을 나눠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 지방에 와 있으면 지방을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살던 분들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방에 와서 보면 왜 지방민들이 계속 이 그런 은행도 부산으로 오고 도로망도 필요하고 뭐 광역교통 구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실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되는 거니까 은행들도 주요 기능들은 서울에 놔두고 네. 또 내려와서 또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게 지방의 어떤 뭐 본부를 두는 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정부가 지방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기관들이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실행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정부가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을 발표한 만큼 우리 부산에서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요. 네. 유불리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수부와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전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적게는 한 4-5개부터 또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해사법원이라든지 동남권 투자공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설립된다 그러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과 또 관련 기관의 이전을 통한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다른 시도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면 예. 부산에서 만약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부산은 해수부도 갖고 관련 공공기관도 갖고 뭐 법원도 생긴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정도면 됐지 뭘 다른 것까지 요구하냐. 만약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추가 이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근데 대통령이 경계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기간 이전과의 시너지 같은 걸 또 생각을 해보면 해양을 제외하고도 금융이라든지 영화 영상 기관들의 추가 유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는 이전이 다시 추진되면 가장 좋다. 아니면 이제 뭐 수출은행이라도 오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봤을 경우에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든지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또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은행 또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수협중앙회 이런 부분들 계속 거론되던 부분들이고 부산의 어떤 해양 기능이라든지 또 금융 도시로서의 중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이걸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부산시가 노력을 더 해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영화 영상 분야로 보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에 있는데 네. 또 하나 중량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부산에 오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 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나주에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전도시에 한국 컨텐츠진흥원이 거기 왜 가 있는지를 사실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직접 효과가 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나주에 한전과 관련돼 있는 기관들을 차라리 더 보내주고 네. 네. 기왕에 가 있는 거니까 이런 한국 컨텐츠진흥원과 같은 영상 영화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들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재조정하는 것도 2차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있는 걸 내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가 있는 것 중에 효과가 떨어지는 기관들을 재조정하는 것도 한번 좀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쨌든 뭐 부산시가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네.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대통령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전 시기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바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질 분야가 바로 교육부 보고였습니다. 국민참여정부에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요즘 지금 국정보고 그게 좀 그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교육부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동문들 빵빵한데 그리고 연구 영역도 많이 주는데 그거 빼고 나눠주는 정부 지원마저 지방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거국이죠. 이렇게 그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냐.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진정으로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실제 서울대와 소위 지구국 간의 정부 예산 차이는 상당합니다. 학생 1인당 서울대는 6천만 원대인데 지구국은 2천만 원대. 그래서 한 3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기엔 연구 영역비를 이제 포함한 차이긴 한데 연구 영역비를 빼고 난 지원액을 보니까요. 서울대가 7,2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지구국은 2,9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학생 수는 서울대가 2만 9천 명대, 지구국이 2만 1천 명대 정도 되니까 학생 수를 좀 감안하더라도 거의 2배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두고 이제 엄지 손가락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서 되냐. 5손가락이 있으면 엄지 손가락만 자꾸 키우면 그건 산업화 시대에 도입됐던 건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에 몰빵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교육부는 일단 서울대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이다 보니까 예산을 통으로 줍니다. 통으로. 이제 그리고 지구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협의 때 인건비, 운영비를 다 나눠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차이 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실제로 차이 나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규모 차이도 상당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이제 9개 지구국에다가 올해보다 4,700억 정도를 증액해서 8,870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향후 5년 동안 4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을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약 7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 경쟁력 가져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예산 투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럼 지방대 투자를 안 했냐? 그건 아니죠. 뭐 여러 형태로 투자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원금만 올리면 그러면 이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되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한개 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지역 특화 전략도 있고 거기에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사실은 트라이앵글처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한 대학은 대학대로 네. 기관은 기관대로 이렇게 따로 노는 방식이면 안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전략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집중적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거국은 일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지거국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산학연이 또 연계를 하고요. 또 연구 중심의 인프라 확충을 해서 집중 투자를 지거국 중심으로서는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연구 중심의 기능들을 대폭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 외에 이제 지방 국립대라든지 또 아니면 사립대 등과 함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각 대학들은 사립대가 지금과 같이 토탈 형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종합 기능을 다 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지방 국립대도 수산 해양 기능을 뭐 해양대하고 부경대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럼 동아대나 다른 대학들은 또 다른 영상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 특화되는 전략들을 가져간다면 그걸 연계해서 이제
서로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네. 구도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방국립대, 사립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특화된 전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지역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 기관들이나 산업체로 투입되면 시너지가 날 거 아닙니까? 인재를 만들면 투입될 수 있고 청년들도 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만 대학, 기업,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전 정부들이 재정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서 10개의 서울대를 만들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그동안 서울대나 소위 일부 대학에 지어졌던 국비 지원이 적어도 지거국부터라도 예산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거 깎아서 지방대 나눠주는 거 말고 서울대는 네. 서울대로 경쟁 유지하고 지방대에 더 투자를 해서 지방대의 경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거 빼서 아랫돌 빼서 윗돌 채워봐야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 시간 오문범에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가 2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을 애매하게 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2의 관문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표방한 게 뭐냐면 수도권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던 건데 네. 이번 계획에 보면 관문공항이 아니라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이라고 하는 이제 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필요 없는 논란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 거죠. 대구 영보 통합신공항도 관문 기능을 갖춘 신공항이랑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인적 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반대로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물류의 어떤 관문공항 이런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공항의 위계는 우리나라는 중추공항이 있고 거점공항이 있고 일반 공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추공항은 인천국제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상 위계를 보게 되면 그 다 거점공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위계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 위상이 가지는 그 표현을 씀으로써 가지는 위상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에서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을 쓰면 결국에는 뭐 대구 영북 신공항이랑 가덕도 신공항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고 정부가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또 처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달 21일 날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그 추진 단장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관문 공항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계획에는 그럼 아예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에 안 맞다 그러면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가덕도 신공항을 제2의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라면 또 얘기는 다른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말의 책임을 좀 지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7차 그 공항 기본 계획이 또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또 표현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사실 뭐 이제 보면서 뭐 관문공항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이게 이러다가 뭐 한 분짜리 공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계속 확장되는 거는 저는 볼 때 명확하다 봅니다. 5차 계획이 빠졌다 한들 그게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추 또 관문공항의 위상이 사실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있어야만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또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가덕도 신공항이 그 뭐 남부 권역의 관문공항이자 대표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인천 외에 또 다른 경쟁력 있는 공항이 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출발부터 애매한 표현과 위상을 만들 필요는 없다. 결국 공항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또 설계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이 물류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야심차게 부산을 해양 수도로 또 북구강로 시대의 성장 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중요한 기간 시설이 될 이 공항을 제대로 만들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위상이 어느 정도 애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중추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 만든다고 했을 게 2번, 3번까지 확장성도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방 솔변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중요한 국가 기관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발 좀 애매하게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부산의 이슈들 오문범 총장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총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